경매 대마왕, 반드시 부자 되는 투자의 소신. 심태승 지음, 국일증권 경제연구소 출판. 돈 없는 20대가 경매로 성공하기 더 쉽다. 젊은 나이에 경매를 시작한 나를 주변 지인들은 모두 부러워한다. 그 포인트는 바로 경매에는 은퇴가 없다는 점이다. 나는 그들의 얘기를 듣기 전까지 내 삶이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펴보니 그들 모두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반면 나는 살면서 딱히 재테크를 해야 한다거나 투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 자체가 투자 공부이며 재테크였던 셈이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생업에 평생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축복일 것이다.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학벌이 어떻든, 사회 경험이 있든 없든 할 수 있는 게 경매다. 40년 동안 가정주부로 살았더라도 관계없다. 심지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긴 하나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경매는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거동만 자유롭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배워두면 죽을 때까지 평생 직업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막 군대를 전역한 20대 초반부터 경매를 시작했다. 사회 경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에 대한 상식도 없을 때였다. 이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한정적이었고 돈도 아주 조금 받고 일했다. 거기에 부동산 투자자로서는 매우 불리하게도 길치였다. 몇 번 갔던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할 정도로 지독한 길치였다. 이런 최악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니 제법 규모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경영하고 있게 되었다. 방향과 꾸준함의 중요성.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나는 경매 투자에 있어 두 가지를 잘했다. 첫째는 방향의 설정이다. 나는 경매 투자의 방향을 장기 투자로 설정한 뒤 이를 지켰다. 부동산은 다른 투자와 달리 방향을 잘못 설정하더라도 폭삭 망하거나 돈을 아예 못 버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은 더 큰 수익의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나는 행운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철저히 버렸다. 운 좋게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은 내가 벌은 돈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리고 철저히 인내했다.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단거리 경기가 아닌 마라톤이다. 운에 기대지 않는 만큼 투자의 시간은 길어진다. 그때그때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림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둘째는 꾸준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꾸준함이란 꾸준히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는 의미다. 꾸준함이 부족한 사람들은 얼마 못 가 목적지가 안 보인다며 포기해버린다. 이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이룰 수 없다. 경매를 처음 할 때 나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했지만 꾸준히 경매 시장에 붙어 있었다. 이후 투자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 같은 도전을 했다. 배우는 속도도 남들보다 늦은 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자리에 와 있었다. 다양한 성공학 서적들은 열정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열정은 꾸준한 열정임을 알아야 한다. 벼락치기를 통한 성공은 없다. 있다 한들 없어진다. 방향을 잘 잡았다면 이제부터는 꾸준함이 중요하다. 만약 당신이 경매에 성공하고 싶다면 방향과 꾸준함, 이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매 지식과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은 다르다. 경매 공부를 한다고 하면 경매와 관련된 지식을 배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경매 지식을 배우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는 경매 제도와 법령이 많고 외우고 있는 용어가 많으면 경매를 잘하고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여긴다는 점이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경매 지식이 아니라 경매로 돈을 버는 방법이다. 조금 과하게 말해 지식은 돈 버는 것에 반대되는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법 정지 상권에 대한 성립 여부는 지식이다. 이럴 때는 성립하고 저럴 때는 성립하지 않고.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 정지 상권이 낙찰자의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지식만 가지고 판단해 법 정지 상권이 성립되는 물건은 아예 입찰하지 않는다. 반대로 경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법 정지 상권의 성립 여부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욱더 큰 본질, 돈을 버는 본질에 집중한다. 그들은 물건의 위례가치에 집중한다. 법 정지 상권이 지금 당장의 소유권은 제한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물건을 낙찰받는 것이 이득일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때로는 법 정지 상권 보유자와 협상하여 물건의 가치를 높일 궁리를 하기도 한다. 이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투자의 포커스를 법 정지 상권에 맞췄는지 돈에 맞췄는지다. 경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의 가치를 분석하는 일이다.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가치 분석은 등한시한 채 돈 버는 것과 관련이 적은 지식에 몰두한다. 그리고 그런 자잘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언젠가 자신이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착각한다. 경매 지식과 경매로 돈을 버는 것은 다르다. 당신은 경매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 경매로 돈 버는 방법을 배운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길 바란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 투자의 기본 중 하나가 객관성이다. 예를 들어 주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오늘 계약을 한 뒤 2년 후에 잔금을 내기로 했다. 이 상황은 사는 이에게 유리한 것인가? 파는 이에게 유리한 것인가? 정답을 먼저 말하자면 사는 이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파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대답을 내거나 사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골라도 왜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된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 객관적이지 못한 이들은 우선 미래에 주택 가격이 내려갈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고민한다. 가격이 내리면 이 집을 고가에 구매한 것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손해일 수 있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파는 사람이 손해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 두 상황을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 감에 따라 찍거나 그래도 부동산은 오르게 되어 있지 라며 사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고른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불확정 요소에만 집중해 고민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다. 객관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계약 후 2년 뒤에 잔금을 낸다. 주택의 가격이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사는 사람은 잔금 지급 전까지 2년간 잔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반대로 파는 사람은 잔금을 받기 전까지 2년간 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황은 돈을 가진 사람에게 이득이다. 돈은 동산, 주택은 부동산이다. 2년간 활용하다가 매매를 한다고 할 때 유동성 높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측이 무조건 유리하다. 계약금을 매매가의 40% 정도로 설정하지 않는 한 이런 계약을 맺어주는 판매자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계약금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물어봤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리한 사람은 사는 사람이다. 잔금을 내일 낸다, 내년에 낸다, 내후년에 낸다, 10년 후에 낸다. 이렇게 지불 기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는 사람은 무조건 이득이다. 지불 기한이 미뤄진 2년간 주식을 통해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다른 수익의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그것이 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투자의 객관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내가 보건대 객관성이란 누구나 갖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능력 같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객관적이지 않다.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행동한다. 실제로 나는 학원에서 이런 상담을 자주 한다. 제가 부동산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사기당해서 산 거예요. 시세보다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팔아버리고 싶습니다. 이 상담 문의에도 객관성이란 없다. 물건을 팔고 싶은 이유가 예전에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라니,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없애버리고 싶어서라니 말이 안 된다. 팔아버리는 행위의 기준이 이익이 아닌 자신의 기분이 되었으니 투자의 본질을 잃은 셈이다. 우리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 모든 행위를 한다. 파는 행위를 할 때도 단 하나의 기준은 이익이다. 만약 이 사람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물건을 얼마에 샀는지보다 얼마에 팔 수 있는지에 집중할 것이다. 내가 좀 비싸게 사긴 했지만 좀 더 보유하면서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디까지나 투자의 기본은 객관성이다.